네, 안녕하십니까.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성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나른한 오후입니다만 함께 우리 도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으로 질문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회의는 오늘 충남 사회적 경제기업의 문제와 지난 5월 4일 마무리되었던 충청남도 2022년 결산 검사 결과 중 공유재산 관리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은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사님. 우리 충남의 사회적 경제 기업의 규모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2012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2012년 7개밖에 없었는데 20년에는 무려 746개로 증가를 했고요. 또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48개소에서 148개,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117개소에서 188개로 증가하게 되면서 2012년에 총 172개소에서 2020년에 1081개 정도로 약 6.3배나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기업 자체가 사회적인 불평등이라든지 빈부격차 그리고 환경 파괴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혁신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모두의 행복을 우선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봤을 때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의 증가는 우리 충남 도정에서 지사님이 갖고 계시는 충남 도민들의 행복을 위한 모든 사업들에 있어서 굉장히 일맥상통한 같은 관점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매우 안타까운 것들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그 창업이 느는 반면에 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오랜 시간 동안 버티지를 못하고 바로 폐업을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무려 약 60-70% 이상의 기업들이 창업을 했다가 한 3년에서 5년까지는 이제 지원을 하니까 그런 대로 잘 운영을 하는데 지원이 끊기는 시점이 되면 폐업을 하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어떤 데 있는지를 좀 찾기 위해서 제가 사회적 경제 기업의 대표적인 몇몇의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 사항도 듣고 좀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이제 집행부한테 그러니까 서면 질의를 먼저 요청이 좀 돼서 답변을 좀 받았는데요.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 중에서 나름대로 좀 의문점을 해소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몇 가지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 좀 제안과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사전 답변에 의하면 홈쇼핑 프로모션 비용을 지원하고 싶어도 이게 이제 다량의 홈쇼핑 같은 경우가 다량으로 물건을 그렇죠. 구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더라.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물론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똑같은 제품들을 굉장히 다량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주문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이게 그 홈쇼핑으로서 아마 사기는 어렵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좀 만들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노력들이 이제 우리 충남도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충남도가 인구 215만 정도로 봤을 때 2020년에 판로를 위한 어떤 프로모션 비용을 1억 정도를 책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경북 같은 경우는 인구 265만인데 8억의 프로모션 비용을 예산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2021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충남도는 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줄었어요. 8,500만 원으로 줄였는데 그에 비해서 경북도 같은 경우는 10억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러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에 좀 비용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지사님 좀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먼저 우리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기 전에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은 대한민국의 여러 어떤 기업의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 더불어서 사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아주 유적절한 제도가 저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런 경제 구조에서 여러 가지 풀어내지 못하는 여러 국가적 과제를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사회적 경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이 사회적 경제 기업이 발달되어야 된다라는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자료를 보고 의원님 말씀을 보니까 일단 그 공공기관 우선금에 이제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지금 그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부족했다는 것을 제가 잘 느꼈습니다. 다만요 8,500만 원 정도인데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우선금에서 우리가 충청남도가 작년에 최우수도로 지정되었고 마케팅비 지원 등 다양한 판로 지원으로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충분히 지원한다, 또 만족할 만큼 지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충청남도 소재 사회적 기업들이 마음 놓고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예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뭔가 좀 사업을 진행을 그렇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공주시 같은 경우가 이제 자활 기업이 시청역 군원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천안시 같은 경우도 사회적 경제기업에 입점하는데 우선권을 부여해가지고 공공도서관 3곳하고 영상미디어센터에다가 사회적 경제기업이 군의 커피숍을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도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청소 융업업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해서 현재 15개 업체들이 그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간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전환하는 과정들의 목표를 가지고 운영한 결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도 도청사나 도서관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내포 혁신 플랫폼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그 기관에 현재 입점해 있는데 계약들은 아마 상당 부분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후에 사회적 기업들에게 우선권을 좀 준다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좀 이분들이 좀 진입을 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주는데 목표를 가지고 좀 한번 이렇게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말씀드립니다. 네.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그 계약 기간이 종료한다면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회적 기업에 좀 우선순위를 줬으면 좋겠다. 그냥 제도로 마련되는지 실질적으로 해서 우선권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사실 그 도청 내에 이 커피숍 같은 경우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의 가치도 우리가 충분히 존중돼야 되지만 장애인은 그 어떤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 좀 우선적으로 주고 또 사회적 기업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그분들 사회적 기업을 만들 만한 여력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에 앞으로 그런 계획기간 끝나면 이런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떤 그 사회적 기업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국가유공자 특히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거를 운영할 자력이 있다면 역량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한번 우선권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도지사 양승주의 생각이고 도정의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네, 지사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이후에는 이제 그렇게 우리 도 내에서 함께 해야 될 분들에게 배려를 먼저 하는 어떤 이제 정책의 목표 방향을 좀 정확히 해서 지속적으로 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2020년 결산 검사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미등록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 결산 검사 시에 미등록 공유재산에 대한 일부 실과에 대한 상태를 점검을 했을 당시에 전체적으로 15건에 5천만 원 이상의 비용들과 나머지 이제 또 한 10몇 건 정도가 이제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금액을 나눠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나왔었던 것에 대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전세권 취득 재산 20억 9천만 원이 공유재산 총괄재산관리부서에 등록이 안 됐었고 또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5천만 원 이하의 월세 보증금도 체육인 합숙시설이나 체험홈 등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그래도 보증금도 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통합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서면 답변이 오기를 뭐라고 하냐면 결산 검사가
결과 나타난 미등록 공유자산의 현황 파악을 위해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수조사가 지금 현재 본 의원이 결산검사 시에 받았었던 내용하고 똑같은 상태를 다 전수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세과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세과가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해서 내용을 봤더니 사실 빠진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수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수조사를 했다라고 보고가 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직접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답변을 보면 미등록 전세권 15건 20억 9천만 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도가 직접 취득해서 관리하는 전세권은 핸드볼팀 학습소 전세보증금 1억 3천만 원이 공유재산으로 등록을 완료했고 충남광역자활센터 사무실 보증금 7천만 원, 충남 수어통역센터 사무실 보증금 3억 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체험은 5천만 원 등 도에서 지원하는 단체 사무실 보증금 및 시군 체험은 14건 19억 6천만 원은 도에서 지급한 보조금으로 해당 단체 및 시군에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한 이제 두 번째는 5천만 원 이하 건에 대해서 이거 10건이었는데 9,200만 원 중에서 핸드볼팀 합숙소 월세 보증금 1천만 원 등 해가지고 보증금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설정된, 그러니까 전세권이 설정된 공유재산이래요. 그래서 재산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재산이 아닌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체험원 월세 3천만 원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단체에 통보하였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 대한 이제 자료를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시는 바처럼 제가 이제 전체 있는 거 11개 정도만 정리를 했는데요. 전체 가액 이제 20억 9천만 원 있는 것 중에서 다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지만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다 대상이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다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뒤로 지금 이제 저 15건 중에서 공유대상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한 기관하고 사무실 성격에 대해서 좀 다시 보면, 예, 지금 저거는 충남광역자활센터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임차계약서를 보면은요, 갑과 을이 있고, 을이 점포 운영자인데요, 보증금 반환이 누구로 돼 있냐면, 기관명은 충청남도의 기관장 충청남 도지사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재산은 누구 재산입니까? 이게 민간단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담임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계약서예요. 이 계약서도 마찬가지로 임차인 1차 계약서가 충남도지사예요. 그리고 임차인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거기를 그러니까 담임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위탁받은 충남 척수장애인 협회가 임차인입니다. 2차 임차인. 예. 그러면 저기에 들어가 있는 계약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권리가 있냐면 충남도지사가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전세권 설정 계약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충남 장애인 가족센터의 사무실에 대한 전세권 설정인데요. 전세권자가 1차가 충청남 도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2차는 저 센터를 위탁 운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부모회가 2차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충남 수어통역센터 사무실 거거든요. 3억짜리 전세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충남도지사이고 그 다음에 현재 이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농아인협회가 두 번째 임차인으로 되어져 있어요. 네, 다음 겁니다. 자, 이거는 시각장애인 연합회 부동산 계약서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충남도에서는 민간단체에다가 사무실 보증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거는 충남 시각장애인 연합회가 생활이동지원센터라고 하는 데를 충남 생활이동지원센터라고 하는 사무실을 위탁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시각장애인 연합회예요. 그래서 계약자가 충남도지사로 되어져 있고 원래 이름은
생활이동지원센터 사무실이지 충남 시각장애인 연합회 사무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 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충남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계약서예요. 네. 이것도 원래는 저 사무실을 왜 구했냐면 충남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 사무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충청남도가 한 거고 그거를 누가 위탁해서 받느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가 이거를 위탁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었던 모든 보증금은 민간 보조금으로서 저 단체 건지 아니면 충남도 건지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자, 우리 김 의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고요. 또 김 의원님이 지난번에는 나름대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한 거죠. 따지면 그 성과가 있었다 말씀을 드리고 또 전수조사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다. 액수를 불문하고 전수조사해서 우리 의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라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간 단체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이 민간 단체에 있는 거죠. 그건 대원칙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런데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고 여러 가지 계약서를 보여주셨어요. 계약서 보여주는데 보증금 반환차라는 건 사실 이 법률 용어가 아니잖아요. 보증금 반환차라는 것도 법률 용어가 아닌데 보증금 반환차를 또 충남으로 한 것도 있고 어떤 경우 임차인이 충남과 제1임차인이 제2임차인을 갖다 해당 잔차에 들어간 거 있고 또 전세권자가 또 충남인 걸로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교부금으로 교부금으로 지급한 것은 충남도 소유 재산이 아닌데 이게 뭐를 희피하거나 뭘 그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해당 그 과장님들이라든가 이분들이 마지막으로 안전판을 좀 마련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을 거예요. 한번 선한 의도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만약 이런 단체에서 어떤 불의 사고가 났을 때 또 해당 단체에서 어떤 문제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도가 보증금을 교부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니까 안전판으로서 법적 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처를 해놓고 또 공동 임차인 형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지급했으면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가야 마땅한데 안전판을 마련하고 그런 나름대로 충정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방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보증금 자체가 다 임차인이 되면 다 충남 소유로 우선 충남이 관리하든지 그게 현실과 실제가 맞는 거죠. 그럴 거 아니면은 보증금을 완전히 넘겨주고 그쪽 단체에서 소유권을 하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뭐 관리라든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든지 그런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 것이 이런 법과 제도와 현실이 이 길의 차이를 없애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이고요. 이 문제는 뭐 우리 도서도 민간단체에 보증금에도 교부를 주지만 완전히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제도와 현실이 길을 좀 없애도록 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었던 대로 민간 단체에게 사무실을 유지하는데 보증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다라면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 다음 장을 좀 보시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시군하고 충남도가 매칭을 해서 그 시의 소유 상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논산의 예를 들었는데요. 충남도하고 논산하고 5천만 원씩 해서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홈을 논산시 거로 해서 만들어서 이제 1억인데 그 소유는 논산시장님으로 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제 되어 있고요. 다음 장 한번 좀 보시면 자 이게 이제 문제의 대부분이에요. 자 충남도의 기관이 지금 왼쪽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위탁 기관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지금 왼쪽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저 사무실 임대 보증금을 쓸어가게 된 이유예요. 저 센터를 운영하려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단체들이 저 왼쪽에 있는 기관들을 위탁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약 자체는 이 단체들한테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충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저 기관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남도 재산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 단체들에게 민간 단체에게 사무실 유지비로 만약에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면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업의 기관 이름으로 계약서를 다시 다 재작성을 하고 그 민간 기관에서
같이 이제 공동 뭐 이렇게 네. 서류로 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일성 있게 좀 정리를 다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실무 과장이라든가 이 팀장들은 어떤 경우도 불의 상황이 닥쳤을 때 최소한 보증금을 도가 반환받을 수 있는 여건 장치를 마련하자고 하는 건데 어떤 법의 그 제도의 본질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전세권을 통해서 도가 아예 등록하고 관리할 재산을 삼는 게 올바르다는 생각이 들고 한번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 저 기관에서 좀 보시다시피 전부 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어떤 경우도 이분들 좀 더 달리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아무튼 제도를 정비해서 이런 불이치되는 것을 좀 없애야 되겠다. 그런 그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기관을 이제 한 기관 예를 들면 지금 수화 통역센터 같은 경우는 충남 농아인협회가 당연히 하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30명 돼 있는데 만약에 저기에 이제 보면 뭐 단임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척수장애인협회가 지금 위탁을 받았지만 다른 기관이 협회 위탁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3년만은 이제 우리가 위탁을 받기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그거를 척수장애인협회에 그 민간보조금으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충남도가 회수해서 다른 위탁기관에게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좀 일관적으로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마지막 그 성인지 결산서 작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 그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을 봤더니 총 143개가 됐고요. 그 중에서 양성평등 추진 사업으로 58개,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사업으로 45개, 자치단체 특화 사업 40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성과 목표수가 이제 145개에서 전체 102개의 목표 달성을 했고 미달성은 이제 43개여서 70.3% 정도가 달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서 자체 내에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무리가 없었고 목표 달성률이 한 70%니까 전에보다는 좀 나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이제 제가 143개를 전체를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오류가 났는데 이제 어떤 거냐면 사업 선정 즉 이거는 성인지 예산 사업이라든지 예산 사업이 아닌 거를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잘못 분류를 해갖고 어거지로 이렇게 분석을 한 사례가 20건이나 됩니다. 145개 중에. 그리고 옆에는 이제 유형의 분류가 오류가 돼 있는 게 48건, 또 성과 목표라든지 지표를 잘못 작성한 게 61건, 사업 대상이라든지 수혜자를 잘못 선정한 그 대상 분석한 게 38건, 그래서 평가까지 이렇게 틀려진 게 32건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내용을 좀 보시면 먼저 우리가 성인지 사업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네, 앞에 걸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다시요? 네. 여기에 보면 제가 사업 선정의 오류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유형 분류도 있는데요. 먼저 그 성인지 예산은 크게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하고 성별 영향 평가 사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양성평등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도내에 24시간 어린이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한 가정에서 아동이 보육을 안전하게 받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다 좋아.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됐어. 이러면 이제 이런 건 양성평등 정책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이 수혜자가 여성하고 남성의 그 통계치가 나와서 어떤 게 여성이 더 많았는지 남성이 더 많았는지 똑같아야 되는데 비슷해야 되는데 지나칠 정도로 한쪽 성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으려고 이제 그 분석 평가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저 위에도 이제 보셨지만 자치단체 특화 사업이라는 걸로 분류된 게 있어요. 또 보니까 책자에 그 내용 뒤로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저기 예. 요거는 이제 일단 부적정 사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러면 양성평등 사업이든 아니면 성별 영향 평가이든 간에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서는 어쨌든 이것이 남녀 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업들이 돼야 되는데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사업, 그다음에 자살 예방 센터를 운영하는 거,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거, 공간마루로 건립하고 이런 것이 양성평등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미세먼지 알림판을 설치를 했어요. 그게 여성하고 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관련 대상 사업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여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거를 보면은요. 선정에 이건 문제가 있었던 건데, 자, 이거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만 제가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특정한 과의 사업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업은 사업 목적이 역량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경영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서 창조형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어떤 종류가 있었냐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고 가업 승계 지원, 그다음에 플리마켓, 경영 아카데미 등을 열었대요. 근데 이 사업의 대상을 봤더니 대상 유형이 자치단체 특화 사업이래요. 이거는 우리 충남도만이 실시하고 있는 특화 사업은 맞거든요. 근데 자치단체 특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양성평등하고 성별영향평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 종류가 세 종류로 나왔는지, 이 폼 양식은요 여가부에서 내려온 양식이에요. 이거 자체가 사실 맞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작성하는 담당자도 이거 특화 사업이니까 그냥 특화 사업에다 동그라미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아니면 우리는 이 폼 양식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결된 건데요. 자, 집행 실적에 이게 45억 5,992만 원 정도가 1년 예산으로 잡혀서 했던 금액이에요. 다 썼는데요. 집행 실적의 분석들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 센터를 운영했고 보부상 콜센터도 운영했고 등등 해서 몇 가지 사업들이 쭉 아이디어 공모전들도 했습니다. 자, 다음에 보면요. 자, 이번에는 목표나 이런 성과 목표하고 성과 지표가 잘못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건이나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 아까 분명히 목표는 소상공인을 지원 육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과 목표가 가업 승계 지원 사업 여성 비율 40% 이상을 확보를 한대요. 자, 그러면 자, 굉장히 많은 사업들 중에서 저 사업을 하나만 딱 특별하게 꽂았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목표가 6이라는 거는 어떻게 나왔으며 목표를 6으로 달았는데 실적의 20%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6명을 하려고 했는데 20%는 1.2명을 했다라는 얘기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2020년도 똑같은 목표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가업 승계 지원 여성 수혜자래요, 이번에는. 근데 여성 수혜자가 20%? 어디에서 20%인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뒤로 또 그래서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됐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있는 거는 자, 효과 대상자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소상공인 대상자가 전체 우리 충남에 13만 756명이에요. 그래서 남성하고 여성 비율을 했더니 5만 6,218명, 7만 4,538명, 42.99%와 57.01%죠. 저렇게 돼 있어. 자, 대상자까지는 맞았어요. 그런데 사업 수혜는 밑에 보면 279명의 여성과 355명의 남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뭘 보고 이거를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목표는 앞에는 가계 승계 문제를 얘기했었잖아요. 가업 승계하는 분들. 그렇죠? 가업 승계 지원 사업을 성과 목표로 정해놓고 나서 저기가 279명이고 355명이래요. 근데 이 앞엔 또 뭐라고 써 있냐면 가업 승계 준비 기업 지원의 추진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미달성 사유가 가업 승계 지원 공모를 했는데 여성 가업 승계 지원이 선정되지가 않아가지고 어려웠었대요. 그러면 가업 승계 사업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이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저 명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를 모르겠어요. 279명과 355명은. 근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충남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결과래요. 앞에 목표는 말한 대로 가업 승계 지원 사업이라고 해놓고 분석은 충남 소상공인 지원센터 거를 분석을 했어요. 전혀 맞지 않는 데를 지금 분석을 한 거죠. 자, 뒤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금액을 볼게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분석을 한 건 딱 한 가지로 처음에 분석을 한다고 그랬어요. 가업 승계. 근데 나중에는 또 뭘로 했냐면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결과래요. 근데
예산 가지고 분석한 거는 아까 썼었던 전체 금액을 다 분석했어요. 그냥 나눠놨어요. 저 돈이 다 소상공인 지원에다가 쓴 돈은 아니거든요. 아까 보면은 한 6, 7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그 전체 사업들이 합한 게 금액이 43억 5,900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체 평가를 봤더니 또 평가도 이상해요. 결과에 대한 원인이 왜 저렇게 나타내나 결과가 이랬더니 여성 소상공인 CEO는 남성에 비해서 비교적 회계 부분이 부족하대요. 회계 부분이 부족한 거하고 저 분석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이 내용 사업 하나만 보면요. 처음에 사업 대상을 정해서부터 밑에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일맥상통한 게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다 지그재그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전에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전체 거를 다 봤을 때 그 전년도 19년도 거보다는 훨씬 쓰는 질들도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데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걸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분석할 때 담당자를 한 분 한 분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143명 3개를 쓴 당사자들을 다 부른 거예요. 전과를 다 오시라고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면담을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본인들도 웃어요. 굉장히 민망하고 쑥스러운 일이죠. 저렇게 해놓고 나면. 근데 대부분 이제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업 선정이 왜 안 되는데 이게 여성하고 남성한테 영향을 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웃어요. 근데 왜 했냐면 하나씩은 꼭 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목표를 분석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걸 분석하려고 보니까 예를 들면 축제를 하나를 했는데 축제 수혜자 여성과 남성의 수를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분석할 대상이 없어서 전체 대상은 그냥 충남 도민의 여성하고 수 남성 수로 정해놨어요. 그리고 수혜자는 그냥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 축제 예산 전체 비용을 남성 대 여성 비율로 딱 맞춰서 그냥 잘라놨어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일관적인 사고만 가지고 있어도 본인들이 보고 나서도 금방 아는데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형식화되어진 어떤 기준 양식지 이런 데다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걸 갖다가 끼워 맞추게 되는 이런 결과들을 많이 초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제 행정도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질서가 나름대로 일하는 데에서 좀 불합리하거나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저는 그 양식들도 좀 치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중앙에서 와도 우리 나름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든 것들이 스마트하게 끌어가는 이 시기에 저런 식의 기본적인 옛날식의 그 양식에다가 껴 맞춰가지고 뭔가를 작성을 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많이 좀 뒤떨어진 이제 상황이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은 탈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은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편성인 건데 저는 말씀하신 게 자치단체 특화 사업으로 분류된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치단체 특화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데 성인지 예산으로 둔갑한 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예전에 우리 농민들을 분노케 한 게 한미 FTA 예산이 분명히 아니고 평상시 예산인데 중앙정부에서도 한미 FTA 예산으로 둔갑을 시켰단 말이죠. 그게 우리 농민들을 분노케 했는데 거의 똑같은 상황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실적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한 항목을 채우해라는 거에 상부의 어떤 지침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명확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는 게 자살 예방이라든가 공감마을 지원이라든가 미세먼지 알림판이 성인지 예산으로 둔갑할 일이 하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어느 과장님이 이거는 좀 상당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장도 이거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 거에서 상당히 책임감을 이 자리에서 느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산수죠. 수학이 아니라 산수거든요. 산수. 산수를 못하는 사람이 공직사회 기본 자세가 저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진짜 엄히 왜 어디서 이렇게 비롯되는지 엄히 한번 따져보고 문책할 사람 문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기본적인 체계 적합성조차도 우리가 따지지 못하면 그게 무슨 공직자겠어요. 예? 저는 이건 산수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면서 우리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분류 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분명히 여기 책임지고 과장님과 국장님 분석해보고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왜 그걸 체크하지 못했는지를 분명하게 분석한 다음에 우리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아마 올해 요번에로 4번째 정도 이제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상당히 저랑 직접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실국장님들이 많고 최소한 과장님 그 정도 이상 내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시일제 이것을 좀 당장에서 작성하시는 분들은 이런 좀 심각한 문제 제기를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교육을 했다라고는 했지만 뭐라 그럴까 완벽하게도 소화하지 못했다라고 해야 되나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지자체 특별 사업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뭐 지자체 특별 사업인데 그 지자체 특별 사업을 놓고 성격이 성별 영향이냐 아니면은 뭐 양성평등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걸 2개를 놓고 나서 이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은 당연히 지자체 사업이니까 지자체 사업에다 동그라미를 하는 거죠. 이러니까 이거는 뭐 성인지다고 보기도 뭐라고 그러니까 분석 자체를 해놓고 나서도 하여튼 뭔가가 안 맞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좀 우리 양식에 맞게끔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가 직접 보고 서류는 작성하고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눈높이에 맞고 우리 눈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를 바꿔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쨌든 지사님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나아진 거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또 저의 오늘의 지적이 또 지사님이 좀 더 이제 한 번 더 이야기를 주신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훨씬 더 나은 형태로 이렇게 좋은 결산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한데요. 그 성인지 예산에 대한 어떤 운영 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많은 부분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공무원 교육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교육들도 조금씩 이제 추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전 직원들에게 모두에게 일관된 사고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풍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의 주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요. 하여튼 실무적으로는 이런 그 논의를 하는데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깊이 고민하겠다. 그런 가운데 뭐 의원님께서 좋은 좀 제안 좀 해주시면 협의체 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도 이 아까 영상을 보면서 한 게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대상과 평가가 틀리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래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제도를 정비할 것을 하고 해서 확실하게 내년도에 이런 상황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아주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보다 내년에가 더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또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는 행정이 될 수 있기를 또 기대를 하고요. 그러면서 오늘 저의 도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